안녕하세요. 놀이로 영유아와 육아맘의 성장을 돕는 아이가치입니다. 아기 장난감 고르기 참 어렵죠? 단군 이래 장난감 홍수 시대인 것 같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국민 장난감이라 하면 다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무분별한 장난감 구매가 오히려 우리 아이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장난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분별할 바에는 오히려 장난감 없이 놀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서 장난감을 구매했지만 막상 잘 가지고 놀지 않기도 하죠. 그럼 다른 장난감을 또 사주고 또 장난감이 집 한 구석에 방치되고 이런 형태가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장난감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짧게 흥미 없으면은 안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구나 하고 인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돈을 들여서 사주지만 아이는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하고 이것저것 조금씩만 탐색하면서 오히려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경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고르는 것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법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떤 장난감을 골라야 하는지, 장난감 추천에 대한 정보와 장난감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어떻게 다양하게 가지고 노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창의적인 아기로 발달해 줄 수가 있고 인내심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장난감 고르는 법에 대한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기랑 놀이를 할 때 과연 어떤 장난감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위해 논문 연구 자료라든지 아이같이 놀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다가 유레카! 너무 좋은 영상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뱃사TV 아시죠? 뱃사TV에서 개월수별로 장난감 추천을 해준 영상이 있더라고요. 뱃사님은 딸아이 다미를 키워가면서 근거 있는 육아를 위해 직접 공부하고 자료를 서치하여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신뢰할 만한 육아 유튜버잖아요. 뱃사님께서 추천한 장난감에 대한 정보가 제가 만드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뱃사님께서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 아이의 놀이 형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장난감의 사용이 소근육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어요. 소근육 발달은 인지 발달이나 향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이같이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을 거예요. 아이같이 TV에서는 대근육 발달보다는 소근육 발달을 강조하는 놀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뱃사님이 공부하여서 알려주신 정보와 근본적인 이론 내용은 그 방향이 같을 거예요. 장난감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아기 뇌발달 장난감 추천 18개월에서 24개월 영상을 보시면 다양한 장난감을 추천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추천 장난감 중 하나의 장난감을 선택하여서 이 장난감을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노는 법, 그리고 개월수별로 다르게 노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뱃사님의 영상은 놀잇감을 추천하는 것이 주 주제이기 때문에 놀이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뱃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는 구멍이 한 개인 가장 쉬운 파란색을 시작하여서 이제 2개, 3개 개수를 늘려가면서 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뱃사님 추천의 핫페 장난감 요거예요. 22개월에서 24개월에 주로 사용하고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분류하여서 핫페의 울퉁불퉁 고리와 퍼즐 장난감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 장난감으로 노는 놀이법 4가지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굴리기로 시각 자극 놀이인데요. 이건 6개월에서 10개월 아기도 놀 수 있어요. 장난감을 이렇게 본 기능을 하기 전에 낱개로도 충분히 아기의 감각을 자극하고 발달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이전은요, 시신경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장난감을 시선을 추적하여서
이 시각을 자극하는 놀이법은 이 시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놀이 방법이에요. 이 하페의 동그란 고리는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굴려주면 시선을 추적하는데 적합한 놀잇감이에요. 한 개를 가지고. 이때 시선을 보다 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스티커를 붙여서 움직임을 느끼게 해주거나 혹은 눈 스티커도 아주 움직임을 흥미롭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바닥에 엎드려 놓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이렇게 굴려주면 시선이 이렇게 추적하게 되겠죠. 이런 시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신경 자극하는 놀이법 6개월에서 10개월 아기한테 꼭 놀아보시고요. 두 번째, 꺼내기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요, 10개월에서 13개월에 주로 효과적인 놀이 방법인데요. 뱃사님도 강조한 소근육 발달의 중요성을 실현하는 놀이 방법이에요. 구멍 안에 아기가 꺼낼 수 있는 구체물을 넣어준 후 이것을 꺼내게 하는 놀이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을 구멍 안에 넣어줘요. 그럼 아이는 이것을 꺼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요리조리 사용하여서 소근육 발달을 자극하게 됩니다. 힘들게 꺼내는 경험은 인내심을 기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꺼냈어요. 근데 이것을 작은 구체물이에요. 입에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수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작은 구체물을 제공해 주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요. 소근육 발달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누차 강조하는 것인데요. 작은 것을 사용하여 소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나 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힘들게 꺼내고 난 다음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안전하게 잘 수거해 주시는 경험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꽂기와 뚫기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16개월에서 20개월 아기들한테 효과적인 놀이법인데요. 퍼즐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퍼즐 가지고도 창의적이고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법을 놀 수가 있어요. 퍼즐 하나만 사용하여서 아래에 크기에 맞는 컵을 딱 고정하여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가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물을 넣으면서 노는 놀이법이에요. 이때 아이같이 놀이에서는 길이가 다양한 가베 막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베 막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면 빨대를 크기별로 잘라서 놓을 수도 있고요. 면봉을 넣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엔 종이로 이렇게 막아 볼게요. 그리고 이쑤시개로 뚫기 놀이를 해보시면 돼요. 이때 아이는 가운데는 뚫어지지만 여기는 뚫리지 않는 막힌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쑤시개 또한 아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집어서 조심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뚫어 해주고, 아이같이 아기들은 워낙 아기 때부터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런 집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우리 아이가 16개월인데 서툴다 그러시면 우리 아이가 못하는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지금부터 빨대라든지 면봉 혹은 작은 구체물을 짚을 수 있는 경험을 누적하다 보면 소근육 발달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교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아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뚫기가 가능한 곳과 막힌 곳, 이런 곳을 느끼게 해주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고 하면 아기한테 뚫어봐 해두고 문제 해결력이 발전한 아기는요, 이걸 다 걷어내고 넣기를 하는 반응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은 우리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가 잘 길러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돌려서 꽂기 놀이입니다. 이건 뱃사님께서 제시한 대로 손가락으로 돌려서 이 교구의 본연의 놀이 방법대로 노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한 개 혹은 구멍이 여러 개로 반복해서 누적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소근육 발달에 도움되는 아주 효과적인 놀잇감입니다. 이제 놀잇감 하나로도
본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여 놀아줄 수 있고 개월수별로도 다양하게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이같이 영상에서 줄곧 놀이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기랑 놀았을 때 참 열심히 놀아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막하기도 했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놀아주었던 거지 체계라든지 효과적으로 노는 방법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제대로 못 놀아줄 때는 자책감도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또 못 놀아준 날은 강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해본 실패와 힘든 경험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좀 더 쉽게 조금 더 유익하게 아기랑 놀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실수와 고통이 타인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영상에서도 계속 담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가 조금이라도 쉬워지길 바라는 온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놀이법을 제공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 영상 안 보셨으면 좋은 장난감을 사고도 아기한테 효과적으로 놀아주지 못할 뻔했죠? 이후에도 유익한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